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장중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죠. 그죠? 21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1선 위로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좀 이제 좀 변동성이 심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과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 그리고 신풍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기사에 나왔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슈는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콩고에 피라맥스를 기부했다고 하거나, 그죠? 리베이트 문제는 알고 있죠?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이 오늘부터 이제 어저께인가요?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죠? 이 부분도 있고, 자, 이제 신풍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자, 백신에서 치료제로 다시 수급 매기가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보면 이제 약물 재창출 관련해서 그런 섹터에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약물 재창출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은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자,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확진자가 950명, 그리고 1030명, 700명대, 880명대 3단계 격상 분위기가 있어서 모멘텀이 좀 있어요. 하지만 다들 모두들 건강에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는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좀 치료가 늦게 되면 장기에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관리 다들 유의하시고요. 우리 신풍제약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피라맥스와 뇌졸중 신약 이 두 가지 모멘텀 중에서 피라맥스가 압도적이었죠.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피라맥스의 기대감으로 왔죠. 그렇다면 기대감, 테마, 코로나 치료제 그 이슈에서 빵 쳤으면 이제 우리는 효능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은 이미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임상 글로벌 4상까지 끝났고 4년, 10년 동안 크게 부작용이 없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꺼주고 효능만 제도적으로만 인정을 받으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건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 지금부터 그 주가에 대한 반영의 부분에 있어서 더 가기 위해서는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적이 이제 동반돼야 되는데 일단은 결과물 이걸 기다리고 있죠. 그죠? 우리가 현재 엠바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부터는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죠? 임상 결과 효능 확인, 긴급 사용 승인까지 가려고 하면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이 백신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너무 빨리 사실 백신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1년 만에 개발하려고 하니 사실 어느 정도 부작용을 인정을 해줘라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뜨렸잖아요. 면역 반응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하락 트리거가 됐던 이유가 리베이트 그다음에 블록딜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이 블록딜이 확신된 바는 아니겠지만 물량으로는 블록딜만큼의 물량이 나왔지만 어쨌든 리베이트 처분과 이 블록딜 이런 걸로 차액 실현 빌미가 되면서 신용 비율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딛고 다시 가기 위해서는 임상 결과를 기대하고 또한 제도권의 언급이 있어야 되고 제도권으로서 어느 정도 효능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늘 대응의 영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낙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좀 이따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반등 나와서 이 구간 박스권을 형성해 주면서 다시 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위로든 아래로든 양방향 다 열어놓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론은 모멘텀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노출, 이제부터 지금 제로 노출 지금 된 건 없어요. 모멘텀이 살아있고 이제 뭐 효능에 대해서 뭐 끝났다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물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제로 노출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정말 신중히 가야 됩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라맥스 기대감과 뇌졸중 신약 기대감을 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특히 이 피라맥스는 아직 제로가 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그죠? 물론 이전에 뭐 효능과 이런 부분들 다 알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임상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세는 쩐의 장세,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그리고 재료 이슈
이런 별로 해서 자금이 몰려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차전지 섹터,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삼형제,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일부 재료가 이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금이 쏠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슈와 재료 이런 부분이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꺾어내기 위해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대응의 영역으로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황을 살펴볼게요. 주식 투자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황을 모르고서는 안 되죠. 우리 신풍제약도 기본적으로 경제 시황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코로나 접종, 백신 접종 화이자에서 시작이 됐죠. 코로나 재확산 경제 봉쇄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사망자 수만 30만 명이에요. 다우가 마이너스 0.62, S&P가 0.44%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만 홀로 0.5% 상승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기대감에서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기대감, 추가 부양책 소식, 이거는 계속해서 양당 간에 지금 줄다리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브렉시트가 과연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노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원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어요. 에너지 업종이 급락을 했는데, 자, 이게 원유 시장 보고서부터 볼게요. 내년 원유 수요가 일평균 36만 배럴로 하향됐어요. 코로나 이전 수준 수요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하고요.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됐다고 합니다. 에너지 업종이 약세. 그랬죠? S&P 500이 아닌 100에 옥시대탈 에너지 기업이죠. 얘가 빠지고 테슬라가 편입됐어요. 전통 에너지에서 친환경 전기차로의 트렌드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4.8% 상승을 했거든요.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섹터별 성격을 보게 되면 실적 기대가 높은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자, EU, 이제 미국 빅테크의 반독점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규제가 이슈가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게 한국 성장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 장 초반에 경기 부양책 기대 심리로 인해서 상승했는데 사실 부양책이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는 또 이게 면책 조항이나 지방정부 지원 규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을 좀 보였거든요. 뭐 7,480억 달러를 먼저 하자, 1,600억 달러 따로 하자. 근데 민주당이 추가 부양책 관련 발표를 거부했어요. 이로 인해 매물이 출회됐는데 주정부 미시원 시 사실 이제 공무원이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부 부양책은 줄다리기에 있어요. 지겹게 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이 매물 출회와 차익 실현 물량이 있어요. 지금 한국 증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오후 이제 좀 있으면 12시 58분 1시인데 장 마감까지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해야 될 게 이번 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오후 이제 중국에 대한 자 오늘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죠. 산업 생산, 고정 생산, 투자, 그다음에 소비 지표가 나옵니다. 소매 판매 지표요. 이 부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기대가 돼요. 어쨌든 외국인 중심의 수급 장세를 보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화되는 그런 장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다시 하고 가든지 이 부분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착안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시황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게요. 시황을 마치면서 사실 자 주식 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장에 꽂히며 기업의 자본 조달 창구입니다. 또한 자산 시장의 큰 축입니다. 실물 경제의 작동 원리를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할 수가 있고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며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할 때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제 분석과 시황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버블의 영역에 들어서는지 좀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와 펀더멘탈의 괴리가 사상 최대치에 이미 근접해 있어요. 이 부분도 착안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풍제약에 대해서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을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6.6%대, 5.92%, 5.97%. 5%에서 6%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후 1시가 넘어갔어요. 장 마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박스 구간이에요. 그동안 많은 박스 구간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죠? 여기에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신중한 구역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상에 대한 결과,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봉 차트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21선이 지금 깨졌죠? 21선 위에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박스권 위에서 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겠죠? 일봉상 지지. 여기를 봐서 이 근처에서 안착을 하면서 다시 재료에 대한 우리가 효능에 대한 기대감을 기대하면서 다시 반등 나올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허나 일단 냉철하게 차트 분석만 해본다고 하면 자 21선 지지 그리고 밑에 일봉상 지지 61선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 지지가 이 부분까지 지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자 지지부터 볼게요. 요 끝까지 요 박스에서 이제 요 박스에서 놀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121선과 일봉상 지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깨지면 진짜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안착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면 저항대를 한번 볼까요? 지지 구간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다 저항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평선들 뭐 5일, 10일 여기 저항이 한꺼번에 몰려있죠? 그리고 여기 일봉상 작은 매물대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매물대 한번 조그맣게 강한 매물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딱 정확하게 요 구간이에요. 오늘 막고 있죠? 자 그쵸? 그래서 자 일단은 저항대 그죠? 여기 저항 그 다음 여기 저항입니다. 그리고 지지 그리고 여기 지지 일봉상 여기 많이 뭉쳐있어요. 결국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이 근처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착안하시면서 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투자 이제 수급란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보면 오늘 장 중이기 때문에 오후 1시예요. 그래서 개인이 지금 1시 기준으로는 개인이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에서 팔고 있어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결국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팔았네요. 개인이 다 받아냈어요. 이게 작년 11월 달에 올 11월 달에 지난달에 4조에서 막 5조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최소 5조 막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2,400까지 개인이 끌어올렸어요. 그죠? 코스피 지수를요. 그리고 2,750까지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이 한 달간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2차전지 이 분야에 거의 다 들어왔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현대차, 경기민감주, 네이버 카카오 요 섹터로 들어왔는데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은 지수만 상승하는 그렇던 건강하지 못했던 그 장세였습니다. 지금 장세는 재료, 이슈 이런 테마에 의해서 가는 장세예요. 왜? 지금은 쩐의 장세입니다. 쩐. 유동성 장세의 끝판왕 쩐의 장세. 지금은 오직 돈으로 증시로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증시 수급의 핵심 키입니다. 자, 기간은 조금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건 개인이건 계속 들어와서 추세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은 1조, 한 달 가까이 1조 1천억, 외국인이 9,300억. 개인은 오늘도 사고 있고 외국인 가격은 팔고 있어요. 차익 실현 물량 같죠? 자, 그럼 우리 신풍의 수급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후 1시 7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마지막에 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간 들어왔거든요. 개인이 팔고 최근에도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외국인이 며칠 팔다가 오늘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장 마감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확인된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신풍에 대해서는 늘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대응 영역으로 그리고 임상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